말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단순히 도탐사 개별 매체나 아니면 개인 강진구 최영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 자유의 중요성, 그다음에 취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언론의 취재 활동의 자유, 그 필요성보다는 고위공직자의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권들이 너무 강조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언론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그리고 언론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앞서서 가능한 한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영장 실질심사는 단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 매체의 공통의 언론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해서 오늘 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더 탐사를 사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희 기자 개개인들의 일상들을 경찰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난 8월 달부터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대략 각 기자 개개인별로는 한 3차례에서 많게는 3차례, 적게는 한 2차례, 6차례, 6차례 개개인들의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입주자 명부, 그리고 등록 차량, 그다음에 차량의 그 입출입 기록, 그다음에 CCTV 촬영 내역까지 샅샅이 경찰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이제 이 같은 CCTV 활용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법원의 그 법원의 압수 영장 발부 없이 단순히 경찰의 공문 하나로 이러한 위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단순히 저희 기자 개인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국민, 전체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열람 그리고 사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번 사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관련해서도 지금 형사 고소라든지 네. 손해배상 소송 걸려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 청담동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그 술자리의 직접 목격자인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진술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진술 하나만으로 이 청담 게이트의 진상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첼리스트 본인이 직접 저희 더 탐사 기자를 만나서 사실은 자기가 그날의 진상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또 최근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부터 그 트윗에 있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비밀 대화방에서 약 10여 명의 트윗 친구들과 만나서도 동일하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만난 것은
기본 전제로 그러나 자기가 이게 직접적인 CCTV와 같은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을 호소한 사실들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첼리스트가 단지 경찰에 나가서 진술한 걸 하나만으로 이번 청담 게이트의 사건을 다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진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7월 19일 날 그날 본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동훈 장관이 저희 더 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고소장 그리고 고소장 어디에도 본인이 7월 19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일체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담 게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는 원인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명할 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 더 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을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한 3차례 정도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이제 더 탐사 기자들이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 달간을 걸쳐서 한 달 사이에 한 3번 정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그 개인 차량도 아니고 사실 관용 차량을 이제 퇴근길에 추적을 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스토킹으로 지금 신고가 돼 있고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과연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부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저희들이 이제 취재 방문했는데 이것이 또 이제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지 크게 이 두 가지 쟁점 부분인데 지금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 두 가지 활동이 전부 취재 활동이라고 하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차량을 추적하게 된 동기 그리고 왜 또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하게 됐는지 부분들이 취재 활동의 일환임을 저희들이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의 자택 방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보복 범죄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것이 보복 범죄가 아니라 사전에 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청담 게이트를 취재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것을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한 그걸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던 그것도 역시 취재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복 범죄가 아니고 취재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입증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은 누구 선임하셨죠? 네, 변호인은 저희 더펌의 그 정철승 변호사님이 맡아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뭐 주요한 쟁점이 아마 증거인멸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된 압수수색에 그 경찰 순순히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뭐 핸드폰에 뭔가를 숨길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핸드폰 안에는 저희 취재원들과 관련된 중요한 소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밀들이 담겨 있고요. 저희 취재 기자들을 믿고 제보를 했던 취재원들이 그대로 무방비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기자는 막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가 거꾸로 자신들이 사법 처리 또는 구속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취재원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순순히 핸드폰을 수사관들한테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취재 윤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압수수색과 과정에서 핸드폰을 순순히 넘겨주지 않은 것은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소고발, 민사소송,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지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그건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미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저희 더 탐사 취재진들을 스토킹과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고 소장을 10억짜리 손배소를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 경찰이나 검사가 법무장관이 스토킹 범죄나 주거 침입으로 단정한 이 사건을 범죄를 인정하지 않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집행하긴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좀 슬픔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은 빨리 종식이 되고 다시 언론 취재 환경이 다시 정상화 됐으면 합니다. 가겠습니다.